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이거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우선 단어 자체를 모르실 거예요. 어닐링 방식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할 때 얘기한 겁니다. 다시. 자, 지난 인공지능 얘기할 때 병렬 계산을 얘기를 했었죠. 병렬 계산 장점은 뭐냐면은 단순 계산을 예를 들어서 100만 화소, 요즘 1000만 화소까지 가잖아요. 1000만 화소라는 거는 화소가 즉 RGB 그 하나하나가 1000만 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00만 개가 다 수학적으로 표시되잖아요. 수학이라는 말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수로 넘버로 다 표시된단 말이죠. RGB,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 253, 17, 198 이런 숫자로 거기 숫자가 다 변할 거 하면 그래서 우리는 화면이 변하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은 그 1000만 개를 계속 동시에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 하나하나는 계산이 너무 단순한 겁니다. 251에서 249 변하는데 무슨 특별한 수학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거를 한꺼번에 쏜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이 변화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엔비디아가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각광을 받는 거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게 내가 지금 택배원인데 택배 기사인데 트럭을 타고 5군데를 물건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물건 배달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 3호선 라인을 타고 수서역에서 충무로역까지. 저도 옛날 서울에서 좀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수서역에서 충무로역까지 쭉 한 노선으로 수서역에서 하나 택배 내려주고 그 다음에 수서역 다음에 뭐더라 뭐 하길래 양재역에서 하나 내려주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역에서 하나 내려주고 약수역에서 하나 내려주고 충무역에서 하나 내려준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택배는 이렇게 되지 않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3번 뭐 저쪽 충무로 갔다가 저기 서쪽 갔다가 그러니까는 3호선 한 라인으로 쭉 가면 얼마나 편하겠냐만 이 택배 트럭 기름을 제일 덜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동서남북 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이 택배 트럭 경유값이 제일 적게 드는가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문지가 택배를 내려놓고 5군데라고 하면 그 경우수가 120 경우가 됩니다. 그 120주 중에서 가장 최적의 코스를 찾으면은 내가 경유값을 제일 아낄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방문지가 10개가 된다. 360만 개의 경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산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현대 컴퓨터로서는 1초도 안 걸립니다. 아직도 뭐 방문자 수가 15개다. 그러면은 1조 개가 넘어요. 케이스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해. 1초도 안 걸리니까. 그런데 방문지 택배 놔야 될 게 25군데다. 그러면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컴퓨터로도 49년이 걸린다. 근데 방문지 수가 30군데가 된다. 30군데 아무것도 아니죠. 택배기사한테는 하루에 30군데가 된다 그러면 8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부터
25개 방문지가 이상 되면 이게 유명한 인공지능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웹판원 문제라고 보통 이 얘기를 셀즈맨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하나 경우수는 아주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좋으니까 아까 엔비디아 얘기를 했었죠. 그래픽 카드가 좋으니까 이런 걸 막 도전하는 거예요. 49년짜리 걸리는 거를.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49년 아니고 약 한 2분이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가지고. 그래도 8.4학년은 이건 아직 택도 못 돼요. 인공지능 할아버지라도 이건 아직도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의 지금 핵심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지난 컴퓨터는 전기 값을 끄고 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 아니면 0이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고 키는 것 같고 전기 끄고 키고 1, 0을 이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하나가 1, 0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도체를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20억 개 이상 모아놓은 게 요만한 반도체예요. 지금 삼성에서 내는 거예요. 이 직접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값이 1 아니면 0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1과 0 사이가 무한에 가까워요. 무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일반 컴퓨터에서는 1비트가 1, 0인데 양자역학, 퀀텀 비트를 줄인 말로 큐빗하고 하는데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비트는 1과 0 사이에 이론적으로는 무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무한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몇 개를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개다. 그러면은 1000만 개다. 그러면은 이게 양자 컴퓨터는 1000만 개를 동시에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문제도 벗어나요. 자, 이 방문자 웹판원 문제를 우리가 비밀번호 입력하죠. 여러분 비밀번호 굉장히 많죠. 비밀번호 못 깨요. 너무 경우수가 많아서. 비밀번호는 뭐냐? 그래서 요즘은 문자에다가 숫자를 결합하시오. 근데 요즘은 뭐냐? 특수 기호까지 쓰시오. 경우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경우수가 지금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경우수가 보통도 10조 개를 넘어요. 10조 개. 뭐 1000조 개 넘어가는 비밀번호 경우수 많아요. 그거는 인간이 그 비밀번호를 못 뚫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양자 컴퓨팅을 쓰면은 이 2 곱하기 10의 32승계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 그거는 영원히 못 뚫거든요. 양자금 2.7 곱하기 10의 30승계를 만약에 동시에 그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뚫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무시무시한 사회가 컴퓨팅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이론적인 겁니다. 지금은. 이건 현실에서 아직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택도 못 갔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곡에 물이 이게 산이라고 쳐요. 여기 계곡이고요. 이게 또 큰 산, 여기 낮은 계곡, 또 더 깊은 계곡 이렇게 계곡들이 있겠죠. 계곡마다 물이 고이죠, 이렇게. 여기에 고인 물은 사람이 양동이를 퍼다 나르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이 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여기 고인 물은
이 높은 산을 넘어서 지가 혼자서 이쪽 계곡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일반 로컬리티, 국소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산을 통과해가지고 이거를 터널 효과라고 그러는데 터널 효과가 가지고 제일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계곡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터널 효과를 해가지고 동시에 어디가 제일 낮은 지역인지를 지가 아는 거예요. 자, 다시. 옛날 우리가 쓰는 계산기로는 어디가 제일 낮은 고인물일까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산을 타고 와서 내려와서 여기 높이를 재. 다시 또 에너지를 써가지고 낑낑낑대고 올라와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 두 번째 계곡 깊이를 재. 다시 큰 산을 올라가 다시 또 재고 또 이렇게 재고 이거 전부 직렬로 계산을 해야 돼요. 전부. 그래서 다 5개 계산해봤더니 두 번째 계곡이 제일 깊더라. 이렇게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동시에 5개를 계산을 합니다. 이게 5개가 아니라 5조개, 50조개라도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딱 제일 낮은 계곡물이야라는 것을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의 컴퓨팅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양자역학 컴퓨터가 보여줘. 그래서 그 제일 먼저는 이제 D-Wave라고 하는 이 캐나다 업체입니다. 벤처기업이죠, 쉽게 말해서. 캐나다 업체가 그 큐비트 수를 이제 점점 늘려가지고 최근에는 한 2000 큐빗까지. 1큐빗이 2000 큐빗이다. 그러면은 그 계곡 2000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지금 512 큐비트까지 2013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거 10년 전에 이거를 $10,000,000에다가 구글에다가 팔았어요. 구글에다가 또 하나는 미국 큰 항공사 이름이 뭐더라? 로키드하고 구글에다가 팔았거든요. $10,000,000에 주고. 근데 구글에서는 이걸 왜 샀냐? 쟤네들이 뭐 하나 그걸 알기 위해서 산 거고, 로키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써먹으려고 샀어요. 그렇지만 별 효과가 못 봤죠.